미용실에 찾아온 두 여자. 그들은 돈보다 먼저 외로움을 훔쳤다. 오늘 이야기는 어느 동네의 작은 미용실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한 손님처럼 들어온 두 여자. 겉으로는 다정한 모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원장은 머리를 해주던 중 이상한 대화를 듣게 됩니다. 혼자 살아? 집은 본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말, 몇 점? 9점.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숫자가 한 노인의 외로움에 매겨진 점수였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빼앗기는 사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 찾아오는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을 돈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미용실에 찾아온 두 여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1부 거울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정미숙은 사람의 머리를 만지다 보면 그 사람이 요즘 어떻게 사는지 조금은 알 수 있다고 믿었다.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지는 사람은 대개 잠을 못 자고 있었다. 몇 달째 염색하지 않은 채 흰 머리를 그대로 내버려둔 사람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반대로 평생 외모에 별 관심이 없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눈썹을 정리해 달라고 하거나 흰머리를 검게 물들여 달라고 하면 이유는 대개 둘 중 하나였다. 집안에 큰 행사가 있거나 사람이 생겼거나. 미숙은 이 동네에서 22해 동안 미용실을 했다.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러 왔지만 어떤 날은 며느리 흉을 잘라놓고 갔다. 어떤 날은 자식 걱정을 털어놓았다. 또 어떤 날은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외로움을 미용실 의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갔다. 미숙은 대부분 듣고 후이었다. 미용사에게는 가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다. 들은 이야기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 그날 오후 2시 17분까지는 그랬다. 딸랑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여자 2명이 들어왔다. 먼저 들어온 여자는 60 전후로 보였다. 베이지색 재킷, 작은 진주 귀걸이, 짧고 단정한 머리.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사람 눈에 잘 들어오는 얼굴이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여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긴 머리에 흰 블라우스, 표정도 말투도 부드러웠다. 엄마, 여기 괜찮다니까? 젊은 여자가 말했다. 그 한마디에 미숙은 두 사람을 모녀라고 생각했다. 두 분 같이 하시게요. 엄마는 뿌리 염색하고요. 저는 조금만 다듬으려고요. 처음에는 지극히 평범했다. 어디 칼국수집이 맛있다는 이야기. 요즘 병원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 제주도 여행 이야기. 그러다가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 사람 오늘도 나왔어. 나이든 여자가 잡지를 넘기며 물었다. 혼자? 응. 시간은 똑같아. 자식들은 멀어. 미숙은 염색약을 바르며 거울 속 두 사람을 흘끗 바라봤다. 누군가를 소개받는 이야기인가 싶었다. 그런데 다음 질문이 이상했다. 집은 본인 확실해? 젊은 여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나이든 여자가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생각보다 괜찮네. 잠시 뒤 몇 점? 젊은 여자가 아주 작게 대답했다. 9. 미숙의 손이 멈췄다.
그렇게 높아? 지난번은 7. 중간에 아들이 끼어들었잖아. 이번에는 그럴 일 없을 것 같아. 미숙은 일부러 염색약 통을 탁 내려놓았다. 대화가 끊겼다. 두피 괜찮으세요? 네. 나이든 여자가 거울을 통해 미숙을 바라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런데 미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어디까지 들었는지 확인하는 눈빛 같았다. 그 뒤로 두 여자는 여행 이야기만 했다. 드라마 이야기만 했다. 계산을 마칠 때 젊은 여자가 물었다. 원장님, 여기 오래 하셨죠? 22해 됐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 거의 다 아시겠네요. 오래 사신 분들은 웬만하면 알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겠어요. 미숙은 카드 단말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많죠. 오래된 동네니까. 그때였다. 두 여자의 눈이 아주 잠깐 마주쳤다. 딸랑 문이 닫혔다. 두 사람은 길 건너 공원 방향으로 걸어갔다. 미숙은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내가 별것까지 신경 쓰네. 그날 일은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다. 닷새 뒤 박동식이 미용실 문을 열기 전까지는 박동식 74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직한 사람이었다. 아내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부산, 딸은 캐나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두 사람이 늘 함께 걸어 다녔다. 아내가 떠난 뒤부터 박동식은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다. 그날 박동식이 의자에 앉더니 뜻밖의 말을 했다. 원장님, 염색합시다. 미숙이 웃었다. 제가 몇 년을 권해도 흰머리가 품이라고 하시더니요. 사람 생각도 바뀌는 거지. 미숙은 커트볼을 둘러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여자 생겼구나. 박동식의 귀가 빨개졌다. 미숙의 웃음이 멈췄다. 진짜예요? 그런 거 아니요. 그런 말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냥 좋은 사람 하나 알게 됐어. 어디서요? 공원. 미숙의 손이 아주 조금 느려졌다. 어떻게요? 길을 묻더라고. 젊어요? 38. 많이 젊네요. 박동식은 금세 손을 내저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딸 같아서 그래. 딸이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내 나이쯤 됐을 거래. 딸 같아서. 미숙의 머릿속에 며칠 전 그 젊은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설마 사진 있어요? 뭘 그런 걸 보여달래. 투덜거리면서도 박동식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박동식 옆에서 한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숙은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 여자였다. 미용실에서 9이라고 말했던 젊은 여자. 어때요? 박동식이 물었다. 미숙은 겨우 대답했다. 예쁘네요. 박동식은 아이처럼 웃었다. 미숙은 웃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며칠 전 대화가 다시 흘렀다. 혼자? 자식들은 멀어. 집은? 본인 몇 점? 9. 혹시 그 숫자가 사람에게 매긴 점수라면? 사흘 뒤 미숙의 불길한 상상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오후였다. 두 여자가 다시 미용실에 왔다. 이번에는 젊은 여자만 머리를 했다. 나이 든 여자는 소파에서 기다렸다.
잠시 뒤 전화가 오자 먼저 밖으로 나갔다. 젊은 여자도 급히 계산하고 따라 나갔다. 미숙이 바닥을 쓸다가 소파 아래에서 작은 검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손님, 밖으로 나가봤지만 두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미숙은 수첩을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그때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미숙은 무심코 주었다. 그리고 그대로 굳었다. P, D, S, 배우자 사별 3년, 자녀 접촉도 2점, 경대심 3점, 정서, 의존 가능성 9점, 진행 단계 4, 종합 9점. 미숙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박동식 74, 아내 사망 3년. 모든 것이 맞았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K, T, S, 배우자 사별, 가족관계 악화, 그리고 마지막 상태 완료. 미숙은 그 두 글자를 오래 바라봤다. 완료. 무엇이 완료됐다는 것일까? 그 순간 딸랑 문이 열렸다. 나이든 여자가 혼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우산, 웃지 않는 얼굴. 그녀의 시선은 곧장 카운터 위 검은 수첩으로 향했다. 원장님,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다. 제가 뭘 하나 두고 간 것 같은데요. 미숙은 수첩을 내밀었다. 여자는 수첩을 받기 전에 미숙의 얼굴을 먼저 바라봤다. 몇 초 동안, 아주 오래,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혹시 보셨어요? 그 순간 미숙은 알았다. 자신은 더 이상 남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미용사가 아니었다. 이미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있었다. 제2부 완료라고 적힌 남자. 제가 남의 수첩을 왜 봐요? 미숙은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다. 여자는 한동안 미숙을 바라보다가 수첩을 받았다. 첫 장, 두 번째 장, 마지막 장, 무언가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다 있네요. 그리고 돌아섰다. 문을 열기 직전 여자가 멈췄다. 박동식 선생님, 요즘도 오세요? 미숙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누구요? 일부러 되물었다. 여자는 미숙을 한 번 바라보더니 웃었다. 아니에요. 딸랑. 문이 닫혔다. 그날 밤 미숙은 박동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음악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젊은 여자의 목소리. 아버님, 누구세요? 미숙은 바로 알아들었다. 박동식이 말했다. 미용실 원장님. 젊은 여자가 멀리서 말했다. 원장님, 아버님 머리 너무 멋있게 해주셨어요. 말투는 친절했다. 그런데 미숙에게는 이상하게 들렸다. 마치 박동식이 자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박동식은 새 재킷을 입고 왔다. 이거 비싸 보이는데요? 서연이가 사줬어. 그 여자분이요? 응, 100만 원이 넘는 재킷이었다. 휴대전화도 바뀌었다. 그것도 서연이 사줬다고 했다. 미숙의 의심이 흔들렸다. 돈을 노리는 사람이 왜 먼저 이렇게 돈을 쓸까? 그런데 박동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 하나가 미숙의 마음을 다시 붙잡았다. 내가 받기만 해서 미안해. 받기만 해서 사람의 돈만 빚으로 느끼지 않는다. 친절도 빚이 된다. 관심도 빚이 된다. 마음도 빚이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 갚고 싶어진다. 며칠 뒤 박동식이 미용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 표정이 달라졌다. 알았어. 내가 갈게. 전화를 끊고 급히 일어났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가 가게 문제로 일이 좀 생겼대. 돈 문제예요? 박동식의 표정이 굳었다. 원장님은 왜 자꾸 돈부터 생각해? 그리고 그대로 나가버렸다. 나흘 뒤 박동식의 친구 최병철이 영실에 들어왔다. 박 교장이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네. 미숙의 손이 멈췄다. 얼마나요? 5천만 원이요? 응. 미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거분수첩 이야기를 했다. 최병철은 처음에는 웃었다. 원장, 드라마 너무 보는 거 아니야? 그러나 박동식의 나이, 아내가 죽은 시기, 자식들의 거주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얼굴이 굳었다. 다른 이름도 있었어? K, T, S, 이른 둘. 최병철이 미숙을 바라봤다. 김태수, 아세요? 알지. 어디 있어요? 예전에 이 동네 살았어. 집 팔고 떠났지. 왜요? 최병철은 말을 피했다. 미숙이 물었다. 여자 문제 있었어요? 최병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표정이면 충분했다. 며칠 뒤 미숙은 어렵게 김태수의 번호를 알아냈다. 첫 통화는 실패했다. 여자 이야기를 꺼내자 김태수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 다시 전화가 왔다. 그 여자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 나타났습니까? 미숙은 나이든 여자의 특징을 설명했다. 김태수가 말했다. 나한테는 이정이었어요. 진짜 이름 아니에요? 아마 아니겠죠. 미숙은 수첩 이야기를 했다. K, T, S, 이른 둘. 전화기 너머에 숨소리가 멎었다. 배우자 사별, 가족관계 악화, 그리고 마지막에 완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참 뒤 김태수가 말했다. 맞네요. 뭐가요? 나예요. 그는 1억 2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 그 여자 때문에 아들하고 3년째 말을 안 합니다. 왜요? 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내 돈만 보고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자는 직접 아들을 욕하지 않았다. 친구를 욕하지도 않았다. 그저 질문했다. 아드님이 원래 아버님 재산에 관심이 많아요? 친구분들은 왜 그렇게 우리 관계를 싫어할까요? 질문이었다. 그런데 답은 김태수 자신이 만들었다. 한 사람, 두 사람, 친구, 동생, 아들, 모두 끊었다. 마지막에는 여자 하나만 남았다. 김태수가 말했다. 그 사람들은 돈부터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미숙은 숨을 죽였다. 사람부터 가져갑니다. 그리고 김태수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다. 그 여자 혼자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도 있었어요. 네, 누구라고 했어요? 딸, 이름은요, 서연. 미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이든 여자는 김태수의 연인. 서연은 딸, 박동식에게는 서연이 딸 같은 여자. 나이든 여자는 서연의 어머니. 필요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김태수가 말했다. 박 선생한테 말하세요. 안 믿어요. 그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내 얼굴을 보면
김태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그 여자들이 먼저 놀랄 테니까. 제3부 집을 팔겠다는 남자. 며칠 뒤 박동식에게 전화가 왔다. 원장님, 나 큰일 하나 결정했어요. 뭔데요? 집을 팔려고. 미숙의 손에서 빚이 떨어졌다. 왜요? 강변에 작은 건물이 하나 나왔어. 아래층은 카페, 위층은 숙박으로 쓰면 괜찮겠더라고. 누가 그래요? 서연이 어머니가.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집 팔지 마세요. 박동식의 목소리가 굳었다. 또 시작이네. 김태수 선생님 아시죠?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그분도 그 여자들한테 당했어요. 박동식은 화를 냈다. 그 사람하고 내가 갔다는 보장이 있어? 사진도 있어요. 결국 박동식은 사진을 보러 미용실에 왔다. 김태수도 있었다. 두 남자는 몇 년 만에 마주 앉았다. 김태수가 사진을 보여줬다. 박동식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 그리고 나이 든 여자. 분명했다. 그러나 박동식은 말했다. 그래서 뭐? 김태수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한테도 모녀였어. 박동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 나이 든 사람이 내 여자였고. 김태수가 서연을 가리켰다. 저 사람은 딸이라고 했소. 언제요? 2년 전. 돈도 줬어. 1억 2천. 박동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달라고 해서?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먼저 줬소. 왜? 김태수는 한참 있다 대답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으니까. 김태수는 계속 말했다. 그 여자가 처음에는 싫다고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겠다고 했다.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김태수는 오히려 더 주고 싶어졌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여자가 그러더군. 김태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제가 달라고 했나요? 미용실 안이 조용해졌다. 김태수가 박동식에게 물었다. 서연이 가게 돈 필요하다고 했소? 아니, 당신이 먼저 도와준다고 했지. 박동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거절했고 박동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김태수가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랬어요. 박동식의 믿음에 처음으로 금이 갔다. 하지만 이미 집 매매 계약은 해놓은 뒤였다. 잔금은 금요일 김태수가 말했다. 취소해. 계약금이 얼만데. 그 돈 버려. 미쳤어? 김태수가 처음으로 소리쳤다. 집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 박동식은 화가 나서 미용실을 나갔다. 그날부터 미숙의 눈에는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공원 맞은편 벤치, 은행 건너편, 미용실 앞 여러 번 같은 중년 남자가 보였다. 손목에는 늘 검은 시계. 처음에는 그가 두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미용실을 다니던 조성필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말이 거의 없는 손님, 항상 같은 의자에 앉던 사람. 항상 이렇게 말했다. 천천히 하세요. 미숙은 예약 기록을 찾아봤다. 이상했다. 박동식의 아내가 입원한 무렵, 김태수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무렵, 최병철 부인이 장기 입원했던 무렵. 그때마다 조성필이 미용실에 왔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들었다. 누가 혼자가 됐는지.
누가 집을 팔았는지, 누구 자식이 해외에 있는지 그 생각을 한 바로 그날 조성필이 예약했다. 오후 2시 남자는 평소처럼 의자에 앉았다. 늘 하던 대로 해주세요. 이숙은 가위를 들었다. 사각, 사각. 한참 뒤 조성필이 물었다. 원장님, 네, 요즘 박동식 선생님 안 오시나요? 가위가 멈췄다. 조성필은 거울 속 미숙을 바라봤다. 한동안 자주 보이시더니 그 순간 미숙은 알았다. 이 사람은 오늘 머리를 자르러 온 것은 아니었다. 제4부 점수표 안으로 들어간 여자. 조성필은 나가면서 이상한 말을 남겼다. 원장님, 네, 동네 사람들 너무 많이 챙기지 마세요. 왜요? 남의 일 때문에 피곤해지니까. 딸랑, 문이 닫혔다. 협박일까? 경고일까? 미숙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다음 날, 박동식의 집 잔금 날짜가 하루 앞당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숙과 김태수, 최병철은 은행으로 달려갔다. 상담실 안, 박동식, 나이든 여자, 서류, 그리고 박동식의 손에 들린 펜. 선생님, 미숙이 뛰어들었다. 그거 사인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돌아봤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나이든 여자가 먼저 서류를 덮었다. 선생님, 박동식을 바라봤다. 하지 마세요. 박동식이 당황했다. 뭐, 주변 분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돈 때문에 선생님 가족하고 싸우기 싫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돈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나갔다. 박동식이 미숙을 바라봤다. 봤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사기꾼이 돈을 안 받겠다고 해? 김태수가 아주 작게 말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요. 하지만 박동식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날 돈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박동식의 마음이 더 깊이 움직였다. 미숙은 미용실로 돌아왔다. 문 아래로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와 있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미숙이 문을 여는 모습, 김태수와 함께 있는 모습, 은행으로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종이 한 장. J, M, S, 직업 미용실 운영, 지역 정보, 접근성 10점, 관여도 9점, 통제 가능성 3점, 위험도 8점, 접촉 방식, 변경 필요. 미숙은 그대로 의자에 앉았다. 박동식만 숫자가 아니었다. 김태수만 숫자가 아니었다. 이제 자기 이름도 점수표 위에 있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정미숙 원장님 되시죠? 네, 경찰입니다. 조성필 씨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미숙의 손이 굳었다. 무슨 일이에요? 5일 새벽 사망했습니다. 조성필이 죽었다. 사건은 그 순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조성필의 차에서 수첩과 여러 자료를 찾았다. 미숙은 처음에는 조성필이 조직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개인 수첩에는 이상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김태수 위협, 박동식 대상 가능성. 순자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 것. 그리고 미숙 원장에게 말해야 한다. 조성필은 처음에는 돈 때문에 정보를 넘겼다. 그러나 어느 순간 빠져나오려고 했다. 계기는
자신의 친형이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던 형이 다음 대상 명단에 올라왔던 것이다. 그제야 자신이 남들에게 무슨 짓을 해왔는지 깨달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의 죽음은 단순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였다. 수사는 미용실의 오래된 단골 최순자에게까지 이어졌다. 동네에서 방송국이라고 불리던 여자. 누가 입원했는지, 누가 혼자 사는지, 누구 자식이 멀리 있는지 모두 알고 있던 사람. 그 정보 중 일부가 돈을 받고 밖으로 흘러갔다. 최순자는 처음에는 복지 상담이나 말벗 서비스를 소개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평범한 수다라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돈이 되는 정보였다는 사실이었다. 제5부, 사람이 먼저 사라졌다. 그 무렵 박동식에게 서연의 문자가 왔다. 아버님, 저 때문에 가족들과 싸우는 것 같아서 당분간 연락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마지막, 돈도 필요 없어요. 박동식은 그 문자를 미숙에게 보여주었다. 이것도 사기요? 미숙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박동식은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었다. 내가 찾아가야 할 것 같아. 김태수가 눈을 감았다. 나도 그랬어요. 상대가 쫓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스스로 따라가게 만든다. 그날 밤 박동식은 차를 몰고 시외로 나갔다. 마지막으로 미숙에게 문자 하나를 남겼다. 원장님, 미안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보고 올게요. 휴대전화 위치가 끊겼다. 경찰과 미숙, 김태수는 박동식을 찾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김태수가 몇 년 전 마지막으로 여자를 만났던 지역과 가까웠다. 산 아래 작은 숙박시설. 박동식의 차가 있었다. 한참 뒤 박동식이 산길을 혼자 내려왔다. 다친 곳은 없었다. 하지만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다. 선생님, 미숙이 달려갔다. 돈 줬어요? 안 줬어. 미숙이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박동식이 말했다. 내일 주기로 했어. 얼마요? 오래 침묵하다 나온 말. 2억. 김태수가 물었다. 그 여자가 달라고 했어? 아니, 거절했지. 박동식이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알아? 3번쯤 박동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김태수는 더 묻지 않았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경찰이 숙박시설을 확인했다. 쓰레기통 안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나왔다. 조각을 맞추자 이름이 나타났다. 피구점, 박동식, 정서의존, 10점. 가족 분리 8점. 자발적 투자 의향 10점. 상태, 완료 예정. 김태수는 그 문구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알겠네요. 미숙이 물었다. 뭐려? 완료. 김태수는 박동식을 바라봤다. 돈을 다 빼앗았다는 뜻이 아니야. 그럼 피해자가 자기 편 사람들 말을 전부 안 믿게 되는 순간, 그리고 사기꾼 하나만 믿게 되는 순간, 김태수가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때 완료되는 거였어.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순간은 가족과 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사기꾼이 가장 원하는 것은 통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혼자로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일수록 혼자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경찰서에 박동식의 아들이 달려왔다. 아버지, 처음에는 화부터 냈다.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박동식도 폭발했다. 내가 뭘 알아. 경찰서가 조용해졌다. 내가 하루 종일 누구하고 말하는지 알아?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아침에 눈 뜨면 전화 한 통 오는 사람 없고 박동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어보는 사람 하나 없어. 아버지, 너는 한 달에 전화 몇 번 했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 제삿날은 박동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애는 매일 전화했어. 한 방울 아침 먹었냐고, 또 한 방울 약 먹었냐고. 목소리가 무너졌다. 그게 그렇게 좋더라.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말없이 손을 잡았다. 박동식은 손을 빼지 않았다. 미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이 사건의 시작은 통장이 아니었다. 아무도 앉지 않은 저녁 식탁이었다. 제6부 거울 뒤에 숨어있던 귀. 조성필의 자료를 추적하면서 경찰은 여러 사람이 느슨하게 연결된 범죄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정보를 넘겼다. 누군가는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누군가는 가짜 사업 이야기에 얼굴을 빌려줬다. 누군가는 돈의 흐름을 감췄다. 모든 사람이 전체를 알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오래 유지될 수 있었다. 그리고 미숙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상자를 찾는 장소였다. 병원, 부동산, 각종 모임, 그리고 미용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곳. 어느 새벽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원장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겁에 질린 목소리. 나 좀 살려주세요. 미숙은 화가 났다. 사람들 인생 망쳐놓고 이제 내가 살려달라고? 서연이 울었다. 알아요. 뭘 알아.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 김은정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사람을 만나 밥을 먹어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일인 줄 알았다고 했다. 돈을 받았다. 두 번째도 했다. 세 번째도 했다. 어느 순간 이미 범죄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도 계속했다. 미숙은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힘든 사정이 있었다고 내가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알아요. 그 말만큼은 변명이 없었다. 은정이 말했다. 미용실 거울 뒤를 보세요. 전화를 끊은 뒤 미숙은 새벽 미용실로 갔다. 조성필이 늘 앉던 맨 끝자리. 거울 한쪽이 조금 느슨했다. 나사를 풀었다. 거울을 살짝 드러냈다. 벽과 거울 사이 작은 장치 하나.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귀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기록되고 있었다. 누가 혼자인지, 누가 자식과 싸웠는지, 누가 돈이 있는지, 누가 외로운지. 그 순간 미용실 전화가 울렸다. 새벽 3시, 따르릉. 미숙은 천천히 받았다. 여보세요. 남자의
낮은 목소리. 원장님, 거울은 그냥 두시지 그랬어요. 뚝. 전화가 끊겼다. 제7부. 이번에는 다른 여자였다. 다음날 은정은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하지만 그 사이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 최병철 부인이 올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에게도 여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서연도 아니었다. 나이든 여자도 아니었다. 50대의 평범한 중년 여성.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다. 그 여자는 말했다. 저도 남편 병간호 오래 해봐서 알아요. 그 한마디에 최병철은 마음을 열었다. 며칠 뒤 그의 휴대전화 위치가 시내 호텔 근처에서 잡혔다. 경찰이 객실을 확인했을 때 최병철은 중년 여성과 함께 있었다. 이 사람 아무 잘못 없어. 최병철이 화를 냈다. 김태수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렇게 말했어. 당신하고 나는 달라. 그 말도 내가 했고. 최병철의 얼굴이 굳었다. 김태수가 물었다. 돈 이야기했어? 최병철은 한참 있다 대답했다. 내가 먼저 했어. 김태수는 눈을 감았다. 또 그 문장, 내가 먼저. 경찰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최병철의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다. 대신 C21 메모가 붙어 있었다. 배우자 장기 입원. 가족 접촉적은 다음 접촉병원. 최병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이걸 어떻게 알아?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최병철이 힘없이 말했다. 나는 내가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그날 호텔 로비. 최병철이 김태수에게 말했다. 당신 당했다고 했을 때 고개를 숙였다. 나 속으로 얼마나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지 알아?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 어떻게 알아? 나도 다른 사람 당한 거 보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최병철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우리 다 바보인가? 김태수가 한참 있다 대답했다. 외로웠던 거지. 최병철은 고개를 숙였다. 그게 더 창피한데. 김태수가 말했다. 배고픈 건 창피하지 않잖아. 최병철이 그를 바라봤다. 외로운 것도 그런 거 아닌가. 그 말 뒤로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제8부. 사람의 마음에도 정년은 없다. 수사는 결국 노인복지와 상담을 내세운 단체의 일부 관계자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중요한 것은 단체 전체가 아니었다. 정상적으로 일하던 사람들도 많았다. 문제는 그 안에 일부 사람들이었다. 사람의 외로움을 정보로 만들고 정보를 돈으로 바꾸던 사람들. 은정은 수사에 협조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나이든 여자 한미경도 결국 붙잡혔다. 박동식은 한미경과 잠깐 만나고 싶다고 했다. 미숙이 물었다. 왜 굳이요? 박동식은 한참 있다 말했다.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그때 나한테 잘해준 것 중에.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나라도 진짜였는지. 돈보다 중요한 질문이었다. 면담실. 박동식과 한미경이 마주 앉았다. 박동식이 물었다. 우리 집에 반찬 가져온 날. 한미경은 아무 말이 없었다. 내 생일에 미역국 끓여준 날.
박동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도 다 일이었어? 한미경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처음에는요. 박동식은 눈을 감았다. 그런데 그녀가 말을 이었다. 나중에는 잠깐 멈췄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박동식이 눈을 떴다. 무슨 뜻이요? 사람을 오래 속이다 보면. 그녀는 박동식의 눈을 피했다. 내가 연기하는 건지, 정말 걱정하는 건지, 나도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박동식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도 속인 건 속인 거요. 한미경이 고개를 숙였다. 네. 박동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한미경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행복했던 몇 달까지. 박동식은 천천히 말했다. 당신들이 가져가게 두지는 않을 거요. 그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왔다. 그 순간 박동식은 무언가를 되찾았다. 돈도 아니었다. 집도 아니었다. 자신의 기억이었다. 최종부 사람에게 점수를 매긴 사람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몇 달 뒤였다. 뉴스에는 짧게 나왔다. 노년층의 정서적 취약성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한 일당 검거. 관련자 다수 입건. 추가 피해자 조사 중. 몇 줄이었다. 그 몇 줄 안에는 김태수가 아들과 3년 동안 말을 끊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없었다. 박동식이 아내를 잃고 혼자 밥을 먹던 저녁도 없었다. 최병철이 친구를 속으로 비웃다가 자신도 똑같은 문 앞에 서게 된 이야기도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신고하지 못했는지도 없었다. 창피해서 살아니라고 믿었다는 사실이 창피해서. 내 나이에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 그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피해자들은 입을 닫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침묵하는 동안 다음 피해자가 생겼다. 미숙은 나중에야 알았다. 사기꾼에게 가장 좋은 방패는 복잡한 계약서가 아니었다. 피해자의 수치심이었다. 미용실에도 변화가 생겼다. 카운터 옆에 작은 문구 하나가 붙었다. 개인 재산, 가족관계, 혼자 사는 이웃의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처음에는 웃었다. 원장이 은행 됐어? 미숙도 웃었다. 은행보다 여기서 더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자 아무도 웃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아침, 딸랑 박동식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바빠요? 선생님, 머리할 시간은 있죠? 박동식이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자르고 거울 속 자신의 흰머리를 만졌다. 염색도 합시다. 미숙이 웃었다. 또 누구 만나세요? 박동식도 그 말을 기억했다. 처음 염색하던 날, 그때는 얼굴이 빨개졌었다. 오늘은 아니었다. 아니, 그런데 왜요? 박동식은 거울 속 자기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해보려고.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염색약을 준비했다. 너무 까맣게는 하지 마. 왜요? 내 나이도 있는데. 미숙이 웃었다. 이제 철드셨네요. 박동식도 웃었다. 그때 딸랑 김태수와 최병철이 들어왔다. 박 교장 염색하네. 최병철이 말했다. 또 연애하냐? 박동식이 거울을 보며 대답했다. 이번에는
나 때문에 한다니까. 김태수가 웃었다. 그게 제일 안전하네. 당신이나 잘해. 나는 이제 여자 만나면 친구부터 보여준다. 최병철이 말했다. 그렇게 해서 연애하겠어? 당신은 호텔부터 가지 말고. 야, 미용실에 웃음이 터졌다. 불과 몇 달 전, 김태수는 자신이 당했다는 것이 창피해 사람을 피했다. 박동식은 자신을 말리는 사람들이 미웠다. 최병철은 자신만큼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지금 세 사람은 자기 흉터를 농담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상처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돈이 모두 돌아온 것도 아니었다. 잃어버린 시간도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이제 숨기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사기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외롭지 않은 사람도 아닐 것이다. 혼자가 아닌 사람,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물어볼 사람이 있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 사람, 나 이런 일을 당했어.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쉽게 완료라는 두 글자를 붙일 수 없다. 며칠 뒤 처음 보는 노인이 미용실에 들어왔다. 커트 좀 합시다. 앉으세요. 남자는 말을 많이 했다. 퇴직한 직장 이야기, 아들이 서울에 산다는 이야기, 딸은 부산에 산다는 이야기. 그러다가 말했다. 마누라가 작년에 먼저 갔어요. 미숙의 가위가 잠깐 멈췄다. 예전 같았으면 물었을 것이다. 혼자 사세요? 집은 자가예요? 자식들은 자주 와요? 이제는 묻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많이 허전하시겠어요. 노인이 웃었다. 괜찮아요. 잠시 뒤, 사실은 좀 그렇지. 미숙은 다시 가위를 움직였다. 사각, 사각, 친구분들 자주 만나세요. 다들 늙었지. 그래도 만나세요. 귀찮아도 해야 돼요. 노인이 웃었다. 원장님, 잔소리 많네. 공짜예요. 둘이 웃었다. 노인이 나간 뒤, 미숙은 거울을 천천히 닦았다. 한때 그 거울 뒤에는 작은 장치가 숨어 있었다. 누가 혼자가 되었는지, 누가 자식과 싸웠는지, 누가 돈이 있는지, 누가 외로운지, 누군가는 사람의 삶을 숫자로 바라봤다. P, T, S, 배우자, 사별 3년, 자녀 접촉도 2점, 정서, 의존 가능성 9점, 종합 9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 옆에 적혀있던 두 글자. 완료. 처음에는 돈을 모두 빼앗았다는 뜻인 줄 알았다. 아니었다. 김태수를 보고 알았다. 박동식을 겪으며 확실히 알았다. 그들이 말하는 완료란 돈을 가져가는 순간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가족의 말을 믿지 않고 친구를 의심하고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과 멀어진 뒤 마지막으로 사기꾼 한 사람만 믿게 되는 순간 사람이 완전히 혼자가 되는 순간 그때 그들의 장부에는 완료 두 글자가 적혔다. 미숙은 카운터 옆에 종이를 한 장 더 붙였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래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외롭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누군가
자신의 안부를 물어주기를 바랍니다. 밥은 먹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친절을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 지나치게 빨리 내 삶 깊숙이 들어오고 가족과 친구보다 자신만 믿으라고 하고 그 끝에 돈과 투자와 집 이야기가 등장한다면 그때는 잠시 멈췄으면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분이라면 오늘 한번 전화해 보셨으면 합니다.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밥 드셨어요?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 전화 한 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나이에 왜 그랬어요? 왜 그런 걸 믿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주세요. 잘 이야기했어요. 이제 같이 해결해 봅시다. 사람의 사연은 점수가 아닙니다. 7점도 아니고 9점도 아니고 10점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인생에도 완료라는 두 글자를 함부로 붙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시 가족에게 전화할 수 있고 다시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누군가 너무 다정하게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서로에게 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부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